요번에는 이제 시 전체 흐름을 읽어가면서 표현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전체적인 시를 읽는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어머니라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이 글의 시적 대상이겠죠.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 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읽고 쓰신다. 여기서 그릇이 있어요. 그릇. 이게 사투리 방언인가 봐요. 방언. 그리고 읽으신다, 니은다가 되어 있네요. 현재형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제 파악하는 연습도 좀 해보라고 했죠.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자, 그릇, 시옷 받침 그릇, 이게 표준어죠. 이렇게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겐 그릇은 그릇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것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 어머님은 그릇이라는 방언을 쓴다. 그 다음 계속해 볼게요.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그릇 중얼거려 보면, 자, 누가 중얼거리고 있는 거죠? 누가? 중얼거리는 것은 화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 그러니까 화자가 대상을 어머니라고 지칭했으니까 화자는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담긴 물이 평안한 수평을 찾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편안한이라는 시어, 그 다음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따뜻했다. 그것을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화자의 깨달음은 무엇이죠? 깨달음은 오케이. 어머니가 쓰시는 그 륵에는 편안함이 있고 따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함. 따뜻이라고 쓸게요. 따뜻함. 자, 어머니가 쓰시는 그릇에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플러스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서 그릇을 배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먼저 대조의 기법이 있어요. 그릇과 그릇이라는 게 서로 대조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표준어. 하지만 어머님은 인생, 곧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는, 삶이 담긴 언어다. 이렇게. 그래서 둘의 의미가 서로 대조됩니다. 이게 왜 대조인지도 그 밑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자, 이건 세모할게요. 왜냐하면 화자가 담은 한 그릇의 물, 곧 화자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담은 한 그릇의 물, 이건 동그라미 할게요. 이거는 어머니의 언어입니다. 다시, 이 언어는 화자가 쓰는 언어고, 밑에 있는 이 물은 언어는 어머니의 언어입니다. 그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조의 기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자, 가기 전 한번 해볼게요. 물은 뭘 비유하죠? 그렇죠. 언어를 비유합니다.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걸 같이 잡을게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언어라는 것은 곧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는 진정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삶이 있어야 되고, 아까 처음에 인생이라고 했죠? 인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죠? 어머니의 삶, 고라미. 무릇 시인이라면, 이제 알았어요. 왜 화자가 이 진정한 의미의 언어를 중요시하는지. 화자는 시인이에요. 시인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시인.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좀 잡아두셔야 되는 것은 화자는 절대 작가가 아닙니다. 작가가 아니다. 그래서 화자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대변인 또는 대리인 또는 서정적 자라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화자와 작가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의 직업을 갖고 있는 화자를 대리인 그리고 서정적 자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시인이니까 언어를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쓰는 곧 시인이 쓰는 언어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화자는 자신의 시에서 쓰는 언어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표준어들 또는 삶이 없는 또는 사랑이 없는 그런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성이라는 것도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지 못했다 이 말도 되죠.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은 오케이 세모할게요.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어사전은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이미지예요. 부끄러워진다. 오케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의 주제를 같이 포함시켜서 말을 한다면 어머니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를 쓰는데 화자는 그렇게 사랑과 인생이 담은 언어를 시로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고 그런 언어로서 시를 쓰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잡아볼게요. 주제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다. 쓰고 싶은 소망도 되고요. 그렇게 쓰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도 되죠. 그래서 성찰이라고 합니다. 반성이란 말하고 좀 비슷한 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추라는 말도 있어요. 반추. 그래서 성찰, 반성, 반추는 같은 의미의 카테고리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